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릴레이로 빠르게 알려드리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FOMC 회의 결과를 어제 반영을 하고 다시 또 새로운 방향성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세로 시작을 했고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 탄력을 시간이 갈수록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러면서 오늘의 시장의 분위기 역시 최근에 그런 분위기가 코스닥 쪽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뉴욕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이제는 막바지에 왔다라는 그런 심리가 발동을 하면서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우리 시장에도 이런 영향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있지만 외국인 기관이 함께 계속 매도를 하는 모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수는 코스피가 2,400, 코스닥은 800선을 유지해주는 그런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는 형성된 것으로 시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면서 오랜만에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은 불을 뿜으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어떤 종목들로 저희가 또 포트를 채우면서 시장에 대응하고 수익도 챙길 수 있을지 저희 증시 파워10에서 좋은 종목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오늘 소개해드릴 텐데요. 한 종목당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90초의 제한 시간 동안 저희가 빠르고 정확하고 핵심만 요약해서 투자 포인트를 짚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좋은 종목들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저희가 안내해드리면서 들으시면서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좀 있었는데 매수하고 싶다, 매수가도 알고 싶고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주시거나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질문을 남겨주셔도 되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궁금증도 해결하시고 좋은 종목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매주 금요일에는 훈훈한 훈남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죠. 대한증권일보의 박재성 팀장 그리고 배대은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하셨죠? 아,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5가지, 일단은 10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0가지 스피드 종목 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재성 팀장의 픽부터 볼까요? 라운텍을 시작으로 로보스타, T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 해성 DS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배대은 팀장은 한미반도체, 텔레칩스, 넥슨게임즈, 하이브, 호텔신라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 먼저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셨죠? 이 10가지 보여드린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샵 3772번이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으로 궁금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더 좋은 투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바로 인식을 하시면 바로 링크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문자 주시면 됩니다. 박재성 혹은 이 배대은 두 분의 전문가의 성함을 3글자만 문자로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두 분의 좋은 투자 노하우를 공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릴레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재성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시작할게요. 네, 제가 탑픽으로도 말씀을 드렸던 라운텍 오늘 다시 한번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중에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정부가 이 초격차 OLED 시장, OLED 시장, OLED 시장을 다시 한번 세계 1위 탈환하겠다라는 내용을 정부와 함께 밝히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가격 상승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라운텍 같은 경우는 제가 상장 이후, 상장 첫날 하한가를 기록했지만 다음 날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차트를 보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매수하실 엄두도 안 나실 텐데 제가 그 종목 그때 5,000원, 6,000원에서 10,000원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장 열자마자 10,000원 터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은 비중 있게 사실 기회는 타이밍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탑픽 종목도 2배 이상, 2배 정도 가격 상승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또 준비했고요. 라운텍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상향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존에 10,000원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12,000원까지 1차 목표가 상향을 하면서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수익 굉장히 축하드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을 박재성 팀장님이 지난번에 가지고 오신 종목 자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라운텍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배대은 팀장님의 종목을 첫 번째 종목 시작할 텐데 오늘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한미 반도체를 준비하셨죠? 근데 네, 맞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바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장민님이 한미 반도체 관종이신데 매수가, 목표가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으로 한미 반도체가 오른 거는 우선은 한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오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 일명 K-칩스법이 국회 그쵸. 기획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 칩스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번 주 동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는 있었지만 이번 주 주말쯤 이제 금요일 날 이번에 한 번에 빡 터진 걸로 한번 체크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보는 것보다도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 뜨거운 챗 GPT 이슈도 있고 대만 등의 중화권의 종속기업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아직 중국 관련이랑 대만 관련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보다 중국과 대만 관련 이슈가 좀 해소되면 더욱더 많이 오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저희가 뭔가 추천을 해드린다, 목표가를 본다고 하면 현재 상황에서 23,000원 이상까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미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시세가 좋게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도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박재성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뭐죠? 제가 저번 주는 2차 전지 관련 업종들을 쭉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자, 그렇죠. 오늘은 로봇 관련주들을 정리하는 아,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로보스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보스타. 제가 이 종목도 여러분들께 여러 번 재차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정부가 다음 달 로봇 규제 혁신 로드맵 2.0을 발표를 합니다. 그만큼 정부 차원에서 로봇 산업에 어떻게 지원과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보여줄지에 대한 그런 로드맵이 펼쳐진다는 건데 로봇 산업은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이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이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삼성, LG 등에서 작은 로봇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해서 흡수한 다음에 그 산업 자체를 키워나가고 있는 점에서 로봇 관련 주가들은 지금 타이밍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LG 구광모 회장이 첫 취임되는 해에 지분을 취득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텐데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이 조금씩 나오면서 지금 타이밍에서 다시 한번 관심 종목에 꼭 넣어놔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IPO 시장이 한동안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그렇죠. 자, 올해 대형 IPO가 하나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있는데 그렇죠. 그에 대한 내용이 이 로보스타의 가격 수혜로 나타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임원진 같은 경우 LG 임원진들과 전 두산 로보틱스 대표이사가 있다는 점에서 가격 수혜와 투자 땡. 포인트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로보스타
오늘은 또 로봇주를 차례차례 알려주실 박재성 팀장님의 로봇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배대현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네. 텔레칩스라는 텔레칩스. 종목입니다. 자, 네.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관련주이지만 이제 한미 반도체와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미 반도체는 이제 설계를 다 끝난 상황에서 생산과 이제 판매를 하는 반도체 업체였고 네. 텔레칩스는 이제 팹리스 말 그대로 설계를 하는 회사입니다. 자,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전부 다 파운드리로 많은 공정을 하고 파운드리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다면 팹리스는 그 전에 설계를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팹리스를 확보를 하면 전 세계적으로 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텔레칩스는 이 팹리스 중에서도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차량용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AI 시장까지도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부터 엔돈핀 개발에 착수를 했고 현재 2.5에서 3까지 자율주행 2.5에서 3까지도 개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이제 리비안이나 테슬라처럼 이렇게 자율주행에 대해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회사들과 경쟁을 할 수가 있고 그 회사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치를 키우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기대감으로 움직였다면 지금 2020년부터 외형 성장과 흑자 전환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2021년 기준 1,500원, 2022년 기준으로는 1,600원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치가 높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텔레칩스까지 함께 두 번째 종목 소개를 받았고요.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 다음 종목도 로봇일까요? 네, T-로보틱스 바로 말씀을 T-로보틱스. 드리겠습니다. 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제조 공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운류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중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요즘에 식당 가면은 식당 안에서 서빙하는 로봇 보실 수 있을 텐데 그쵸. 그런 기능이 반도체 공정 안에서도 필요로 합니다. 물건들을 옮길 때 사용되는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이 T-로보틱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은 로봇 자체에 대한 ETF 상품도 있습니다. 자, ETF 상품에 대해서 거래 대금과 자금 유입이 엄청나게 많이 됐다라는 사실. 자, 우리는 사실 개인 분들께서는 매매하실 때 개별 종목만 볼 텐데 ETF의 자금이 얼마나 흘러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보신다면은 그 섹터 자체에 대한 성장성과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예측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로봇 ETF 쪽에 굉장한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업종 어저께 장 막판에 조금씩 단기 차익 매물 나오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럴 때 이 로봇 관련주들 집중하셔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로봇 종목 3가지를 준비했는데 그중에 이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물류, 이송, 이 공장 물류 자동화 등 이러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주가 9,500원입니다만 11,000원까지는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T-로보틱스의 로봇 관련 종목들 계속 박재성 팀장님이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배대현 팀장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번 종목은 넥슨 게임즈 넥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넥슨 GT와 넷게임즈가 합병을 하면서 새롭게 탄생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게임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게임 관련주이고 얼마 전에 중국에서 판호권을 발급을 하겠다라는 이슈로 해서 한번 급등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쵸. 이 이슈가 왜 이렇게 크게 작용을 하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게임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특히나 좀 많이들 아실만한 던전 앤 파이터 같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만 로열티를 매년 1조 이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중국 시장에서 한 번만 성공을 하게 되면 상당한 매출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아무런 보수 점검이나 그런 거를 크게 힘을 쓰지 않으더라도 매년 큰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넥슨 게임즈에서 발매한 아카이브라는 게임이 중국에서 판호권 발급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기대감을 나타낸 걸로 오히려 더 많이 상승이 나왔으며 여기서 매출을 발생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외형 성장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미 지난해 매출에 대해서도
1,324억 원이 나오면서 110% 증가를 하고 흑자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나 기대감 어느 한 부분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꾸준히 보기에도 좋은 종목이고 전망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게임주 중에 하나 넥슨 게임즈를 배대현 팀장님은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 다음 종목 갈까요? 유일 로보틱스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로봇주. 자, 제가 뭐 로봇주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주식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야 될 게 이 네. 캐파 증설, 말 그대로 생산을 할 수 있는 이 공장을 늘리는 기업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네. 싶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역시 캐파 확대가 나타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자, 자동화 시스템, 각종 주요 로봇들이 협동 로봇, 특히 협동 로봇 쪽에 매출이 많이 발생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로봇 중에 로봇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협동 로봇, 사람과 같이 협동을 하면서 좋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의료 쪽, 이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자동화 시스템 매출이 한 60% 정도, 그다음 스마트 팩토리 매출이 한 5% 정도, 그다음에 로봇 매출이 한 3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ETF 쪽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대기업과 정부가 지속적인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소식도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협동 로봇 위주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면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23년도에 주식은 선반영되기 때문에 23년도부터 로봇 산업에 대한 상승이 나올 때 네. 좋습니다. 자, 시간 제한 여기까지 딱 끊으시네요. 좋습니다. 자, 유일 로보틱스까지 로봇 종목들 쭉 설명 받아봤고 이번에는 배대현 팀장님의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번 종목은 하이브 하이브. 종목입니다. 자, 네.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이고 얼마 전까지 상당히 뜨거운 감자 그렇죠. 종목이었죠. 이제 카카오와 SM 인수 관련으로 전쟁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올랐었는데 그 부분을 제하고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던 거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TS를 빼면 어떻게 해서 매출을 증대를 할 것인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상당히 있었고 리스크가 많았던 회사인데 현재 이제 TXT, 투모로우바이투게더라는 남자 아이돌 그룹과 네. 다들 아실 겁니다. 뉴진스라는 그룹이 어제 작년에 데뷔를 했지만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근데 이 두 그룹이 이미 미국에서 열리는 상당히 글로벌한 페스티벌에 서게 되었고 TX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헤드라이너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이 헤드라이너는 지금 미국에서 쓰는 거는 블랙핑크와 BTS를 제하고는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이미 미국에서도 많이 상당히 인기를 실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뉴진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어서 BTS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BTS의 하나는 그만큼의 매출을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또 다른 쪽으로도 컨텐츠에 대해서도 많이 힘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공룡 기업으로 클 수 있는 게 올해 2023년이라고 보고 있고 이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상황이 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이브 주가 오히려 지금이 좀 저점이기 때문에 담을 좋은 기회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하이브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저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 하나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해성 DS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반도체 기판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IT 제품, 서버형 제품 이러한 고객사들이 리드 타임을 다시 정상화하고 있다는 것이 수요와 공급이 다시 한번 안정적으로 맞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기판 쪽 매출은 전년 대비 매출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제품 구성과 이 원재료의 가격을 낮추면서 이익률을 조금 높이는 그런 전략을 이 동사가 추구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작년도에 리드 프레임, 리드 타임이 최대 9개월 정도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최근에 고객사들이 한 6주에서 8주 정도로 앞당긴 것을 보면은 동사에 대한 제품을
더 빠르게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객사에 대한 수요가 안정화됐기 때문에 주가도 안정적으로 조용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쉬고 있는 구간에서 한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역시 가격 조금씩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수급 보시다시피 굉장히 메이저들이 안정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비교적 천천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 종목도 역시 좀 살펴봐야 된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모아가자라는 의견으로 해성 DS를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배대현 팀장님의 5번째 종목입니다. 네, 호텔신라 한번 호텔 보도록 신라요?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몇 가지 좋은 이슈들이 있긴 합니다. 네. 뭐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이제 국내에서는 20일 날 대중교통에서도 끝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마스크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텔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호텔신라는 다양한 프리미엄급과 일반급에 대한 호텔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기대감이 오는데 마스크 해제와 더불어서 이미 날씨가 거의 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되었고 이미 네. 나들이가 나가는 많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매출 증대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첫 번째이며 두 번째는 중국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중국 한알령에 대해서는 한번 이슈가 있긴 했었지만은 올해 크게 작용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이슈가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라는 이유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슈팅이 오거나 펌핑이 나올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에 대한 이슈나 그런 기대감은 아직까지도 식지 않았다라는 게 제일 좋은 점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리고 호텔신라는 이제 점점 더 좋아질 수가 있다라고 매출의 증대가 기대를 할 만한 게 인천공항에 이제 면세점을 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5월 달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현재 인천공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면세점으로 많은 매출을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서 추가적인 매출 증대가 있다라고 하면 단기간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더욱더 기대를 할 만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자, 호텔신라까지 두 분이 5개 총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 위해서 한번 정리해드리겠고요.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떤지까지 계속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업앤다운 박유진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다만 장중에는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이 점이 우리 증시에서는 오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현재 지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9%가량 하락을 하면서 2,402포인트 선을 지나고 있는데요. 개장 직후보다 낙폭은 조금씩 커져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3% 오르면서 815포인트 선 지나고 있는데요. 반대로 상승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는 또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오전장 업앤다운 체크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플라스틱 관련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플라스틱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앞으로 20년 안에 전체 플라스틱에서 바이오매스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90% 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생물학적 공정을 바탕으로 플라스틱을 포함해서 화학물질, 식품, 그리고 연료까지 다양한 자원에 대한 제조 능력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이오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조 3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2050년까지 미국 경제를 탈탄소화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과도 결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바이오 제조 능력 강화를 기반으로 이 탈탄소화는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그리고 기후 목표 달성 등 다양한 부수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오 공급망 강화 목표를 담은 보고서도 공개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바이오 관련주들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죠. 플라스틱 관련주는 오늘 세 종목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CTK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의 상한가를 달성했었는데 지금은 0.7%가량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림 BNG도 0.75%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장 직후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줄어든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인데요. 정부가 25년까지 자율주행차 국가표준 25건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국제표준 30건도 제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어제 국가기술표준원은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와 또 표준화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업계 및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지난달 말에 마련했던 이 자율주행차 표준화 추진 전략의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초안에 따르면 국내 자율주행 상용화와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3대 전략과 또 8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차량과 사물간 통신 데이터 표준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주행차는 이 대표적인 융합 기술이라면서 산업 간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자율주행차 표준화 추진 전략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에 자율주행차 관련주인 에이테크 솔루션이 오늘 장에서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에이테크 솔루션은 2% 넘게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44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개장 직후에는 15,000원 선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상승폭이 조금 줄어든 모습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에너지입니다. 최근에 리튬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강원에너지가 플랜트 부분의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와 또 2차 전지 장비와 소재 부분의 매출 확대로 주가 리레이팅이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대차증권은 플랜트 부분과 2차 전지 부분에서 강원에너지의 매출 가시성이 보여진다고 전했는데요. 올해부터 업황 턴어라운드는 본격화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강원에너지는 2차 전지 전극 품질의 핵심 공정 시스템 전반을 구축을 했는데요. 이 점에 또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양극재 공정의 핵심 설비인 이 전기 히터 건조기에 대해서 수조 확대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특히 2차 전지형 건조기는 국내 양극재 3사 모두 증설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수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진 건데요. 강원에너지는 2차 전지주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에너지는 현재 3%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7,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대차증권은 최근에 급등세를 감안을 하더라도 주가 리레이팅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다는 점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박유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90초 동안 한 종목당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종목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으로 질문을 주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참여하시면서 종목도 좋은 종목들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스피드 종목 10, 또 어떤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스피드 종목 10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재성 팀장의 픽부터 볼게요. 이수페타시스와 모트렉스, DI-동일, 원준, DA 테크놀로지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배대은 팀장의 픽은 DY, 제주항공, 초록뱀 미디어, 넥스트칩, 큐브엔터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두 분이 또 소개를 해 주실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또 투자 노하우나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 분이 준비하고 계신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QR코드를 지금 스마트폰 바로 인식하셔서 입장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박재성 아니면 배대은 두 분의 성함을 문자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두 분도 좋은 정보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다음 릴레이를 이어가겠습니다. 6번째 종목으로 갈 텐데 박재성 팀장님의 6번째 종목 바로 시작할까요? 자, 오늘 반도체 업종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쉬고 있었던 테마가 있죠. 바로 챗 GPT 관련된 수혜 종목 네. 이수페타시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는 이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인 이 PCB 기판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해외에 해외 기지가 2가지가 있습니다. 네. 미국 쪽과 중국 쪽에 대한 이 생산 기지가 있고 이 챗 GPT 사용량이 증가될수록 인공지능 기반 클라우드 수요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수혜가 동사에 대한 주가 상승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라우드 수요 확대 부분이 이 동사에 대한 중장기 혹은 장기적 성장 명분이 되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사 대비 주가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 한 4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저평가 매력도가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사의 고객사,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글로벌 해외 유명 기업들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구글 등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다변화로 실적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전공정 투자와 노후 설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인 신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조금씩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갭상승하면서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400원 정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10,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수페타시스, 챗GPT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대현 팀장님 다음 종목 갈게요. 네, DY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Y. 자, DY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테마가 걸려 있습니다. 뭐 네. 로봇 관련, 그리고 자율주행, 수소차, 리비안 관련으로 걸쳐져 어. 있어서 다양하게 걸쳐져 있다라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점이지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희가 안내는 드리지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도 같이 하면서 보시는 게 일단 좋을 네네.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테마들이 전부 다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테마들이며 특히 로봇 관련과 자율주행,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말 그대로 미래산업 먹거리 종목이고 리비안은 테슬라를 상당히 잘 따라가고 있는 이제 자동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전기차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향후적으로 볼 때 오히려 더욱 더 상당히 매출 증대가 있고 주가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다만 여기서 로봇 관련으로 해서는 조금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DY 같은 경우에는 중장비와 건설기계 기업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로봇이 지금 같이 들어가 있냐라고 네. 말씀드린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미래산업으로 로봇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로봇이라는 게 뭐 어떻게 인간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자동화 기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장비 쪽으로는 이제 DY가 상당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로봇이 이슈가 되고 있고 매출도 꾸준하게 증가가 나오고 있어서 제일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땡! 좋습니다. DY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다음 종목으로 모트렉스 모트렉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모빌리티, AI, 이 전기차의 끝판왕은 자율주행이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전기차도 결국엔 자율주행을 가기 위한 단계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와 전장용품을 개발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출적인 부분도 22년도에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뭐 매출액 전년비 30%에서 6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도 매우 견고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 부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적 기반 모빌리티, 그다음에 배터리 팩,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내용,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자회사에 대한 그리고 계열사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동사의 주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회사의 경우 현대 엔지니어링과 이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아파트와 공공기관에 충전소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율주행 관련 지금도 여러분들 시장에서 조금 잊혀지고 있지만 이 부분 우리 산업 중장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트렉스 현재 18,000원 시장 대비 조금 다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급하게 매수하실 것이 아니라 매수대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모트렉스까지 일곱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배대현 팀장님의 종목은 뭘까요? 네, 제주항공 한번 제주항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주 중에서도 이제 저가 항공주 중으로 LCC 관련으로는 국내에서는 그래도 탑을 찍고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유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영업 이익성이 조금 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완전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을 해서 조금씩은 더욱더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5월 달에 이제 다들 많이 반길 수가 있는 대체 휴무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비롯해가지고 다양한 대체 휴무일이 생기다 보니까 5월 달에 많은 연휴가 생기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국내 여행들이 많이 또 활발하게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5월 달부터 또 많은 기대감을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제 한한령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 관련으로도 아까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이슈이고 이것이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매출에 반영을 갈 수 있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항공이 아직까지도 큰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 내에서도 자사 내에서도 올해에는 무조건 흑자 전환을 기록을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만큼 올해에는 횡보가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고 특히나 올해 신기종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해외 글로벌적으로도 여행에 관련해서 한번 자리를 확보하겠다라는 다짐을 볼 수가 있어 조금은 더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리오프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제주항공 하나 더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 DI 동일 말씀을 DI 동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그룹의 계열 방직 업체입니다. 자, 하지만 이 DI 동일 같은 경우에는 최대 배터리용 알루미늄 박을 생산하는 동일 알루미늄의 지분을 90%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DI 동일이 얼마 전에 자율공시를 하나 냈습니다. 자율공시 내용을 보면은 독일 기업으로부터 아병기 세대를 계약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자, 가계약 기간이긴 하지만 3월 31일 날 정식 계약이 체결됩니다. 자, 이 아병기는 알루미늄을 얇게 펴주는 기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미 5개의 아병기를 가동 중에 있고 특히 4개는 가동률 95%를 보여주고 있고 1개의 기계는 올 하반기부터 직접적으로 가동이 될 상황인데 자, 한 번에 3개 계약을 했다라는 것은 기존의 이 방직 업체에서 알루미늄 관련된 프리미엄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주가 평가도 다시 한번 시장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알루미늄 가격도 2020년 대비 2배에서 3배 정도 이상 큰 폭으로 올랐다라는 점이 동일 알루미늄 매출이 오를수록 DI 동일의 매출도 늘어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좀 가격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 시작하는 이 허리 정도의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DI 동일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배대현 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초록뱀 미디어 한번 초록뱀 보도록 미디어. 하겠습니다. 네. 자, 초록뱀 미디어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종목입니다. 기생충 관련주도 있었고 오징어 게임 관련주도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엔터 관련 제작 관련 중에서는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기대감이 상당히 큰 종목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인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같은 경우에 초록뱀 미디어는 단 6편의 드라마 라인업을 선보이면서 1,000억 원대 매출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이때부터 2020년대부터 이제 시작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에는 1분기에 판도라를
비롯해가지고 다양한 장르의 우수한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며 8개 이상의 작품을 제작을 반경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이 아니라 OTT 쪽으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컨텐츠를 상당히 여러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나 영화, 그뿐만이 아니라 다큐멘터리나 다른 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다양한 부분에서 팬들과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네.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초록뱀 미디어에 대해서 이슈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데요. 또 핫한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NFT와 메타버스 그리고 이것들을 다른 쪽에서 유입을 해오거나 공급을 해오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IP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IP들로 해서 메타버스와 NFT를 한번 확보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매출은 상당히 무시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초록뱀 미디어까지 컨텐츠뿐만 아니라 NFT 메타버스 쪽으로까지 확장하려는 움직임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의 9번째 종목이죠. 9번째 종목으로 원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생소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와 음극재, 소재 열처리 장비를 하는 이 소속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여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들에게 이 맞춤형 제품을 생산해주고 판매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고체 소재 생산을 위한 솔루션으로 음극재에 관한 기술력까지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가 보유한 이 양극재 열처리 기술로 음극재 열처리 기술력까지 갖췄기 때문에 투트랙 전략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사실 지금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 주가만 치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2차 전지, 그다음에 전기차, 자율주행 이 산업 스토리를 보신다면은 지금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이제 막 머리를 들기 시작하는 기업들과 그런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또 보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 아쉬워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네. 자, 실리콘 음극재는 흑연을 대체할 대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실리콘 음극재를 잘 가공시켜주는 기술을 가진 원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극재 고객사 같은 경우는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이 있고 이 음극재 고객사로는 대주전자재료, 뭐 포스코 케미칼, SK 머티 등 이 굵직한 대기업들이 네. 있는 만큼 투트랙 전략에 대한 가격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준까지 봤고요. 다음 배대현 팀장님 바로 갈게요. 네, 넥스트칩 종목 넥스트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이번에도 반도체 관련주인데 네. 국내에 이제 특례법으로 해가지고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일단 종목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큰 흐름은 나오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쨌든 호재로 작용한다는 점,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의 중소 반도체 관련주들은 꾸준히 오를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기대감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또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ARM이라는 종목의 이제 관련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에서 ARM은 매각을 무산한 이후에 재상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영국을 떠나서 뉴욕에서 이제 4월 말에 상장을 개시를 예상을 하고 있고 ARM을 재상장해서 최대 700억 달러, 약 2조 8천억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소프트뱅크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RM에서 어떤 관련주로 지금 되고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넥스트칩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는 ARM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서 자동 발렛 주차 및 자율주행용 반도체 개발에 나선 이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ARM과 지속적으로 협업을 진행을 할 수도 있으며 아니더라도 관련주로서 한 번씩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외 봉쇄 조치 완화 등으로 인해서 외형 회복에 대해서도 일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펀더멘탈도 꾸준히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한번 예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넥스트칩까지 봤고요. 바로 이제 박재성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DA 테크놀로지 말씀을 DA 드리겠습니다. 테크놀로지. 자, 여러분 지금 10% 20% 수익 볼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 2배, 3배 먹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익을 그렇게 배 단위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가능한 곳이 주식시장인데 자,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 설비 제조, 그다음에 판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노칭 설비, 그다음에 폴딩 설비에서 주요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환기 종목 탈피가 됐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이 동사가 가지고 있던 이 잠재력이 환기 종목 탈피되면서 시장에서 이제야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수익 보고 주가 상승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는 창사 이래 최고 수주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또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만큼 동사의 올해 실적 개선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동사의 대표가 LG전자 출신이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가 LG 엔솔인 만큼 이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에 힘입어서 이제 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봉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막 머리를 들고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수급적인 면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제가 재차 여러분들께 매수 안내 드릴 종목이기도 하니 관심 있게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A 테크놀로지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배대은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큐브엔터 큐브 보도록 엔터.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엔터 관련 종목이 많은데 네네. 그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저희가 탑픽으로 뽑은 종목입니다. 자,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엔터 종목이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큐브엔터 자체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는 다양한 팬들과 매니아층을 두텁게 확보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나오는 매출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한령이 이제 중국에 대한 봉쇄 조치 이후에는 조금 많이 수그러 들었었는데 이번에 한한령 기대감으로 또 작용을 하는 게 여자아이들의 멤버 중에 우기라는 멤버가 중국인이며 네. 거기에 대해서 이미 많은 팬층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한령 기대감에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보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그 이유는 여자아이들이라는 이제 그룹입니다. 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큐브엔터에서 데뷔를 하자마자 큐브엔터가 상한가를 찍을 만큼 상당히 이슈가 되었던 종목이고 작년에는 이제 톰보이라는 앨범으로 상당히 열풍을 이끌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는 앨범마다 어느 정도의 히트성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도 얼마 후에 또 다시 한 번 더 재데뷔를 하는 상황입니다. 앨범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꾸준한 기대감, 매출 증가, 그리고 맞물리고 있는 중국 한한령,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 상당히 무시 못할 종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터주 중에 큐브 엔터 저희가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10가지 총 20가지 종목을 저희가 알려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픽 종목을 보고 가격 전략까지 주실까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DA 테크놀로지를 오늘 탑픽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자, 목표가는 10,000원 보고 손절가는 3,5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DA 테크놀로지 목표가 10,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고 자, 배대은 팀장님 마지막에 좀 힌트를 주시긴 했는데 네네네. 탑픽 큐브 네. 엔터인가요? 큐브엔터입니다. 네. 자, 목표가는 23,500원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9,700원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그중에 탑픽으로 DA 테크놀로지와 큐브 엔터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박재성, 배대은 팀장님,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종목들 많이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증시 파워10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 마무리가 됐고 다음 주에 또 저희가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